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강 후 약으로 오후장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며 201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10선 내주면서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가 출현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물이 커진 게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판 자동차 업종 잠시 후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수익 높여줄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내일장 대장주 잠시 후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1%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 테마주가 들썩였죠. 이 비트코인 테마주가 오늘 모두 상한가에 마감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사용 매장이 등장하기도 했죠.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 이슈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시장에서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셨을 텐데, 첫 시장은 이거죠. 이제 비트코인에 불을 붙인 것은 이제 버냉키 발언이었죠. 그 미래에는 이제 전자화폐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장돼 있었던 상품이었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라는 그 어떤 페이지가 예전에 유행을 했을 때 도토리라는 어떤 그 가상의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9년에 사토시라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통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돈 주고 처음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트코인 들어가면 10분에 한 번씩 어떤 연산 문제가 나옵니다.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1코인당 거의 1온스의 금가격에 맞출 정도로 많이 높아졌는데, 자,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그 화면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시면 이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은 이제 가입이 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이제 영원이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0코인이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10분당 한 번씩 제시되는 그 암호를 풀어야지만 이제 이게 자기가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다음 장에 한번 바로 직접 채굴하는 방식인가요? 이제 이게 채굴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채굴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흐름인데, 예를 들면 가정용 컴퓨터로 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돌렸을 때 그 코인이 어느 정도 얻어지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연산기를 돌렸을 때 개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0.00000064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코인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연산 암호를 통해서 어떤 코인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채굴을 통해서 이제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설정을 했을 때 2100만 코인을 마지막으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00만 코인이 넘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발행될 코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군은 올라갔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이걸 채굴을 하기 때문에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래픽 카드를 다루는 잘만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근데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달러라는 어떤 특정 화폐에 치우쳐진 전 세계 그 화폐
어떤 유통 구조를 단일화시키겠다라는 취지를 만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그 어떤 그 모래성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한 코인만 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나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는 부분이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았던 쪽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안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었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통용이 될지 제 스스로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건 차후 문제고,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단순 테마로서 끝날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는 보안주들 정도 빼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용화는 아직 이르지만 그 보안 관련한 종목들을 좀 단기간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난 시간에 원달러 환율이 화두가 되면 IT 등 수출주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 줄줄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정민 대표님, 자동차 관련주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오늘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일단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아직은 이 하락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 투영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좀 조정폭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좀 예고 아닌 그렇죠. 예고를 드렸는데, 네. 오늘 투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요. 근데 증권사 레포트는 그 전주만 하더라도 목표가 계속 상향 레포트이 계속 나왔었고 긍정적인 요인들만 계속 쏟아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팔면서 그래도 자동차는 저평가다라는 레포트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평가고 실적 전망이 밝다라든가 여러 이슈를 좀 갖다 붙이기를 하는데, 뼈대는 이거예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자국 그들의 통화 가치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성,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예로 들 수가 있겠고, 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전자 섹터들도 조만간에 또 그런 영향들, 환율 영향들이 투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매도로 장 초반에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대형 IT 주들도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로 이런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봐야 하는 겁니까? 그죠. 포트폴리오가 네. 내수주 플러스 경기 민감주를 자꾸 제가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조선주, 화학주, 또 철강주. 사실 여러 대형주가 오늘 무너지면서 네. 그 철강주 대표주인 포스코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 성향보다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섹터로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낼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든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추가 상승하며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1.8% 하락하며 수익률은 6.9%로 줄었습니다. S1 반등하며 딱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티넷 오늘도 오르면서 수익률 15% 기록하고 있고요. LG하우스 다시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CTC 바이오 오늘 저점에 매수됐고요. 리드코프는 오늘 팽되자마자 1.2%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오늘 5% 급락하며 수익률이 1.8%로 줄었고요. CNS 자산관리도 이틀째 하락하며 3.3%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과 할인 추가 상승했고요. 휴원스 19.2%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준 9% 급등하며 목표가 도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삼성 SDI 오늘 편입됐고요. 2%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더존, 비존 추가 상승하며 9.4%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 오늘 2.9% 하락하며 수익률은 1%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금호 타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권에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미디어플렉스가 3.6% 하락하면서 4% 이상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니아 어제와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 디지털 시스템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수익률은 줄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과 더존, 비존, 대성홀딩스가 추가 상승하며 어제보다 수익률을 더 늘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먼저 SAMT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7% 이상이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7% 저는 원래는 한 20% 이하는 수수료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포트에 편입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시장 전반적인 어떤 악화 침체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사실 큰 상승을 안 해줘도 됩니다. 시장의 보합 정도만 좀 받쳐줘도 종목군들이 움직일 종목군들인데 조금 시장 침체에 더불어서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일단 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한 이후 이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약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면서 하단에 이제 줄이 쳐져 있는 2,000원권과 이제 위쪽에 줄이 쳐져 있는 2,300원권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어떠한 흐름이 가장 시장에서 요구가 되냐면 하단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줘야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파력이 좀 나올 텐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시장 침체에 더불어서 거래량이 좀 죽었죠.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사기 때문에 시가총액 2,000억이 안 된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고 키코만 아니었다라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가격대인 5,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키코 때문에 약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답부적인 흐름을 많이 보여주다가 최근에 조금 M&A와 관련해서 매각이죠. 이슈를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매출 1조 원짜리 회사가 영업이익도 300억 전후를 좀 뽑아내는 SAMT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된다. 그럼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기간의 문제지 저는 지금 이 박스권 2,300원 아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AMT 자세하게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더존, 비존 오늘 장중 고점이 1,900원, 목표가 11,000원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네. 20일 이평선에 정확하게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만약 매수하셨다라면 좀 수익을 좀 축하드리는데, 저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순환매를 타 나가는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000원에 도달이 되면 무조건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라면 11,000원 도달하시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른 또 제가 빅데이터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1,000원에 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익절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네. 이제 높여서 잡아야 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을 익절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다시 수정을 해드리는데요. 1,450원입니다. 1,450원을 손절가로 재설정을 하셔서 일단 목표가 쉽게 얘기해서 11,000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한 매도를 하시는 방법도 수익 실현을 하실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존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플랜티넷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2%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주는 코스타 기업이죠. 최근 견조한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증권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랜티넷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네. 다른 분 포트에 한번 계시죠, 플랜티넷이? 네, 김양균 전문가님. 그래서 네. 저도 이 종목 굉장히 좀 많이 눈여겨봤었는데 자리를 보다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자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자, 플래티넷,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사를 한번 했는데, 네. 인터넷선을 딱 설치를 하고서, 뭐 이상한 사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네.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열리나, 그래서 통신사에다 물어봤더니,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이 어떤 키즈 요금제에 가입이 돼 있던 거죠. 이제 유해물 차단 그렇군요. 서비스에. 네. 근데 그래서 이게 플랜티넷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그때 전 2년 전쯤에 한번 알았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호재는, 싸다는 거죠.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호재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제 가치보다 높다는 가장 큰 악재인데, 이 플랜티넷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인 이 어떤 좀 싸졌다, 가치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게 제 판단으로 해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플랜티넷을 왜 지금 사야 되는지 그 부분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스마트폰은 사실 어떤 그 성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사이트별로 근데 어떤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KT와 LG가 이 플랜티넷이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키즈 요금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 그 청소년들, 학생들이 어떤 그 유해물의 접근을 좀 차단하는 서비스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성장성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국가들로 접근을 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그 막시스라는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SK텔레콤이 핸드폰이 많지 않았을 때 핸드폰 보급률이 확 올라가면서 그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뭐 150만 원인가요?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자, 그런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한은행에서 ARS를 그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흔히 보통 뭐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BG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이제 플랜티넷이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신한은행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여러 은행으로 어떤 그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매출 증가에 뭐 눈에 띄기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 플랜티넷 연말 배당이 3% 이상 연말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 지금 가격이 10,000원 전후기 때문에 배당만으로도 일단 3.3% 이상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배당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네. 플랜티넷은 배당 성향이 3%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까지 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주주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오른쪽 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기관인데, 네. 외국인들 수급은 최근에 이렇게 좋지는 않죠.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매도가 나왔을 때 우리 플랜티넷의 주가가 떨어졌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를 그렇게 큰 매수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기관 투자자 매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외국인들 매수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나올 물량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가도 바닥이 있지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매도 물량이 잦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올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기관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기관들이 보통 1,000억대 기준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918억 정도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상승을 해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1,000억 원 기준을 좀 맞춰준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잘 버틴 플랜티넷의 주가가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드리면, 매매 전략 조금 좀 낮게 잡아볼게요. 250원 정도. 네. 매수 가격 한 10,000원 정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30%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를 왜 13,000원을 잡았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가격대가 13,000원이에요. 가장 많이 횡보를 했던 가격대이기도 했고, 그 가격대에 오면 일단 1차적으로 30%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매수가 대비 5%로 잡아서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랜티는 일단 매수가 10,000원대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잘 들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상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포트에 있었던 익숙한 종목이죠. 하지만 어제 손절 처리됐는데 다시 가져오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관련주이죠. 거래소 종목이고요.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온수기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3거래일째 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삼성중공업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제 손절 처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100원 차이로 일단 손절가가 이탈이 됐고 네. 오늘 제가 38,7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38,600원을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해서 FLNG에 대해서 성장성과 또 수익성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삼성중공업은 제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엔 환율이 하락했을 때 경기 민감주 중에서 조선주는 반드시 포트에 한 종목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증이죠. 증거로 제가 포트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중공업을 다시 내일장부터 재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는데 시초가에서 37,900원 라인 때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장중에 흔들림이 네. 있다라면 장중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37,900원, 37,300원 라인에 37,3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존 목표가 그대로 44,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어떤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저는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정말 매력적인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해 보자. 오늘 종가에서 37,9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죠.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최근 3거래대 주가는 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기업적인 부분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초겨울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면은 그렇습니다. 좀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이 나실 텐데 네. 경동나비엔 말 그대로 보일러 회사예요. 국내 뭐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는 1위 하는 회사고요. 네. 보일러 쪽에 73% 매출이 있고요. 온수기, 급탕 온수기 쪽으로 14%의 생산 매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포인트를 일단 여러 가지 잡기 전에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단순 보일러 기업이 아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11월 달 올해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지금 보일러가 돌아갈 때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이 론칭이 됐고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서 일단 자가발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시장의 형성기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최근에 시험 성적서 위조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신고리 1,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호기 지금 올해 내로 재가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에너지 절감형 제품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여기 잠깐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성적서 위조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피해를 받고 있죠. 전기료 인상분을 받아가지고 전기료를 좀 더 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좀 책임을 좀 심각하게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동나비엔을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제가 실생활 좀 접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이제 내수에만 좀 집중했던 보일러 기업인데 지금 이제 수출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를 했죠. 내수는 한 65%, 수출은 한 35%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한 50%고요, 러시아가 40%, 그리고 기타 국가가 한 10%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을 공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캐파를 차지해 나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동사 투자 포인트는 가장 핵심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다가 온수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금 전기 온수기에서 가스 온수기로 전환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전기 온수기에서 가스 온수기로 옮겨가는 그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 미리 진출해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동나비에 내는 호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말에 일단 완공 예정인 신규 공장이 있는데 초반부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일단 가스 보일러를 먼저 공장 가동을 돌려서 초반부에 가스 보일러를 먼저 생산할 예정이고 지금과 같은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라면 경동나비에는 지금 기술력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좀 실전 매매 기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60일,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위에 올라선 모습이죠. 최근에 네. 수급도 굉장히 가파른 수급이 들어오면서 메이저들의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의 커다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은 좀 사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동나비에 대한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준다는 건 추세가 더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겨울철 한창 좀 실속 있는 어떤 트렌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소비 시즌의 유통주를 보듯이 겨울에는 한번 보일러주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기준에서 내일 만약 장중 한번 흔들려준다면 18,5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 하시는데 내일 시초가 바로 뜨지 않고 좀 음봉 눌림목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야 좀 싸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바로 요 라인대입니다. 이 자리가 기준 캔들이 되겠고요. 이 하단선이었던 22 이동평균 지나가는 요 자리 바로 18,000원선이 손절 라인입니다. 목표가는 짧게 25,500원 짧게 잡고요. 목표 수익률 한 8% 이내에서 딱 수익 실현해서 다시 더 좋은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 보일러 기업이 아닌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경동나비의 내일 시초가에서 28,500원까지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두 분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처음 NC입니다. 국내 1위 B2B 기업 전자결제업체로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는 지난 한 주간 제자리 걸음을 걸었으나 오늘 5% 이상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코스닥 기업이고요. 최근 주가 상승은 태블릿 PC 시장이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0.48% 오르며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처음 NC. 일단 오늘 장에서 무려 5% 이상 급등세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인데 제가 이제 정식 포트에 넣으려고 하다가 네. 일단은 이 내일장 불기둥주에 더 어울리는 종목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했고요. 다음 주 정도 이 처음 NC가 조정을 좀 주면 그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눈여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실적적인 측면 물론 그 내일 하루 올라갈 종목을 찾는데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2011년도, 2012년도 실적을 올해 3분기 만에 이미 훌쩍 좀 넘긴 정도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B2B 기업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셔서 이제 어떤
기업들 간의 어떤 구매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처음 NC에 의뢰를 하면은 처음 NC가 이제 어떤 다른 기업들도 공급받을 기업들로 이제 그 물품들을 받아서 어떤 연결을 해주는, 한마디로 어떤 땅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기업적인 어떤 이런 부품의 제품들에서는 처음 NC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회원사가 9만 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신규 플랫폼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 부분만 완성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한 6개월 동안의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인데 아직도 굉장히 좀 싼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나름대로 좀 좋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어떤 흐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처음 NC 오늘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린 이유는 가장 많은 매물대 이제 6개월 동안에 6개월, 10개월 동안에 6개월, 8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매물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500원 부분이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가볍게 좀 돌파를 해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신고가나 어떤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는 가장 좀 눈여겨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여야 될 부분이 손바뀜 현상이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거든요. 오늘 거래량 시원하게 한번 좀 터져줬기 때문에 내일 네. 처음 NC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50원 좀 싸게 사보겠습니다. 11,250원 정도 매수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 조금 좀 넘게 봐서 11,800원, 손절매 가격은 1,5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긍정적이다. 처음 NC 내일 시초가가 한 11,250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정민 대표님, 처음 NC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모처럼 뭐 좋은 정보 가지고 나오신 것 같고, 네. 투신하고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많이 가파르게 들어오네요. 투신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고, 이렇게 좀 다소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전고점 경신하려는 종목군들은 네. 한번 따라붙으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트레이딩 관점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우리 박근호 전문가님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좋은 종목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내일 불기둥 종목 한글과 컴퓨터라고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더전비전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쵸. 한컴 오피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 좀 상승률이 좋았던 건 2014년 신규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 출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싱크프리 원 드라이브라는 제품이 좀 출시가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가상 공간에 나만의 데이터를 공간을 저장할 수 있고 뭐 편집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의 N드라이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공간에 나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좀 첫 번째 모멘텀이라면, 두 번째 가장 뼈대가 되는 모멘텀은 지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있죠. 근데 네.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 모바일 오피스 소프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 수요가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과 일반 가정 데스크탑 PC 대수를 다 포함했을 때 지금 벌써 일반 PC에서 팔려야 할 전체 시장 비중의 50%를 태블릿 PC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노트북 살 사람이 태블릿 PC를 산다라는 거고, PC 좋은 거 사람이 태블릿 PC를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태블릿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의 오피스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형이 탑재가 된다는 거고, 빠르게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역대 지금 분기 실적으로는 이번 3분기 중에 최대 실적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하기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앞서 우리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이런 패턴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 박근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오신 처음 NC랑 비슷합니다. 지금 정고점을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 터뜨리면서 이제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 위에서 이제 돌파됐던 가격권을 지지해 주려고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흔히 이제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양이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상승 이후에 이틀간의 숨 고르기다. 그래서 5일선 터치하는 자리, 내일부터 뭐 시초가가 뜨더라도 저는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면 네. 당장 안 오르더라도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제안드리는 종목군들이 당장 안 가더라도 무조건 목표가를 다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믿어보시고 접근하신다면 단기 지금 시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익률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기본적인 분석도 좋지만 차트 자리가 참 좋다라는 설명을 거듭 강조해 주셨는데요. 박근호 전문가님은 한글과 컴퓨터, 내일장 붉기 등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술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 네. 내일 하루 불기둥을 본다라 그러면 사실 기업적인 내용은 정말 중요하지 않죠.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제 제가 이 처음 NC를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그 기술적인 패턴이었었거든요. 근데 한국과 컴퓨터 역시 이정민 전문가께서 대표께서 이제 잘 소개를 해 주셨듯이 자리는 뭐 굉장히 별 5개를 기준으로 삼다라고 하면 한 4개 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내일장 붉기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직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동성제약이잖아요. 네네. 매수가 4,760원에 25% 했거든요. 4,760원의 비중이 25%요? 예, 예. 예, 어머니 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예, 여름쯤에 했지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한 8월 달에 주가가 잠깐 오른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다 매수하시자마자 주가가 쭉 떨어져서 한번 11월 달에는 3,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쵸? 예, 예. 네. 제가 매수하고 있잖아요.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갖고 손도 못 대고 지금까지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도 한번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쵸, 어머니?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영 가망이 없으면 손절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만약에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손절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잘 모르시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담을 해주시면 네. 생각을 좀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 들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전화는 끊을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가님, 동성제약이요. 좀 시원하게 상담해 주시죠.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손절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손절매라는 건 이제 사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의 확정이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주식 투자에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종목 발굴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을 손절매를 할 때 그 종목에서 손실이 많이 날까봐 손절매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서 지금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수익 전환될 것 같은데 또 손절매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 종목에 묶여있는 돈이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전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인데, 자, 동성제약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의 어떤 가장 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아실 거예요. 정노환이라고. 지금은 이제 정노환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노환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계속 좀 자라날수록 정노환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염색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서 하는 어려운 염색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거품 형태로 된 염색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미용실 가서 염색하는데도 사실 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지출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동성제약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홈쇼핑 같은 것으로 연계를 해서 이제 타개를 해야 될 텐데 홈쇼핑에서 한번 몇 번 나오긴 나왔던 걸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거품 염색제가 앞으로 어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염색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회사들도 이 거품 염색제를 다 내놓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는 지금 갖고 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죠. 고가권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단지 좋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안 떨어졌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어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기는 아까워요. 시간적인 부분만 버티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본전까지 올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죠. 일단은 올해는 조금 약간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네. 내년 한 1분기 말 한 3월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동성제약 자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당뇨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해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나 고점에서 많이 힘없이 밀린 부분은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팔긴 좀 아깝다. 내년 1분기 말 네. 3월달까지 한번 갖고 가서 일단 고생한 만큼 수익은 네. 내고 나오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단은 좀 손절하시지 마시고 긴 호흡을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 봐요. 예. 예, 죄송하지만 TV 볼륨을요, 최소로 좀 낮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가요? 와이돌이요. Y솔이요? 예. 예, 일단 오늘 좀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예, 계속 지금 네.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11월 한 달간 예. 주가 하락폭 너무 큰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12,000원 위에서 12,000원에 더해서 사서 물타기 좀 해서 지금 단가가 11,600원인데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되고요. 아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한 평 단가가 11,600원 정도이시고, 예. 비중이 50%. 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아니요, 이제 4분기 실적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리고, 전에도 좀 지켜왔던 종목이라 좀 저점이 아닌가 싶어서 들어왔는데, 네. 계속 지금, 하락이고, 보니까 기관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데, 예. 무슨 뭐 큰 악재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데, 평소에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셨나봐요, 시청자님은. 예,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 있다가, 네. 괜찮은 회사 같으면은 좀 들어가는 편인데, 좀 평균적으로 네.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마이너스로 좀 떨어져도, 네. 쉽게 손절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Y솔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정훈 대표님, Y솔 들어봤습니다. 네, 와이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실적도 좋고요. 3분기 네. 실적도 기대보다도 좋은 실적을 냈고 4,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이 소울 필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안에 필터가 있는데 조그만 필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통화하는데 불필요한 이제 전자파를 이제 제외하고 제대로 된 전자파만 흡수하는 그런 기능인데 문제는 이거야. 기업에 아무 문제 없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 근데 코스닥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좋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와이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솔 중장기를 보신다 그러면은 버텨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스마트폰이 아니죠.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PC 관련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괜찮으신가요? LMS라는 기업을 잠깐 제 차트를 볼게요. 네. LMS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완전히 일반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태블릿 PC 관련주 완전 모양이 틀리죠. 신고가를 그냥 돌파하면서 갑니다. 네. 저는 차라리 스마트폰 관련주보다는 태블릿 PC 그 터치 패널 관련주 중에 터치 패널에 프리즘 시트가 들어가죠. LMS가요. 그래서 지금 Y소를 기본적으로 지금 패턴만 좀 보신다면 전저점을 붕괴했습니다. 붕괴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소기명 패턴이에요. 자, 대놓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소기명 패턴입니다. 실적 가치로 12,000원, 13,000원 가져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상황이라면 매수했던 평균 단가 11,600원까지는 좀 리바운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저는 시장 트렌드가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예. 수급도 더 이상 계속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 단가까지 금방이라도 오게 되면, 네. 근처라도 오게 되면 저는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지금부터 아까 전저점이 깨지더라도 마이너스가 나도 매도를 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 깨지면 무조건 매도 하셔야 돼요. 네. 절반이라도 비중 너무 많습니다. 전저점, 9,800원 나이트 정도 깨지게 되면 무조건 절반 이상 드러내시고,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PC 관련주로 물량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이고, 네. 일단 마이너스 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빠르게 인정하시고 다른 쪽에서 계속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관련주로 교체하시되 매수가 회복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들어왔습니다. 6193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800원, 비중이 무려 80%라고 하십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기업을 얘기를 할 때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SK 브로드밴드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인터넷, IPTV 두 개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처럼 이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인구수는 한계가 있는데, 예전에 4명, 5명 모여서 살았던 인터넷 선이 하나만 필요했던 가정에서 1인 기업, 이제 다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혼자 사는 구조에서 어떤 인터넷 선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인터넷 선은 조금 성장성의 한계가 이제 거의 부닥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PTV 쪽인데, 이 IPTV 쪽도 우리가 통신사 광고를 보면 모모 두 개를 쓰면 인터넷이 공짜, 아니면 TV가 공짜,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결합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SK 브로드밴드나 KT나 SK텔레콤이나 다 광고비가 엄청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SK 브로드밴드의 어떤 영업이익의 증가에 어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IP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 휴대용 어떤 태블릿 PC나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공중파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브로드밴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2%, 13%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게 좀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조금씩 어떤 4,500원 부근이 온다라고 그런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좀 줄여나가고, 차라리 좀 약간 성장성 있는 기업들로, SK 브로드밴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비록 많이 밀렸지만, 지금 가격도 솔직히 조금 약간 부담이 있는 가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들어왔는데요. 7520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1,100원, 비중이 40%입니다. 이정 대표님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 그래도 매수가가 41,100원으로 찍혀 계셔서 네.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반갑고요. 일단 한 3%가량 수익이 나셨을 텐데, 최근에 오늘 이틀 동안 어제 오늘 빠져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200원인데요. 서울반도체 기업 분석보다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실전 매매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21선이 깨지기 전에 5일선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일단 일부 매도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응 방안을 좀 드리면은, 네.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가 이렇게 트렌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오늘 사실 IT 포함해가지고 시가총액 좀 크던 종목군들은 코스닥 거래에서 다 해서 조금씩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정도에 대한 그냥 눌림목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상으로 돌아가는 추세 전혀 바뀐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전혀 빠져나가는 모습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대로 저는 한 목표가를
43,500원에서 44,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충분히 그 자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들고 가신다라면 조금 높은 가격에서 수익 실현 가능하실 걸로 판단 내려집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개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